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우리말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아라는 말입니다.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차마 뿌리치지 못했다. 식구가 딸린 직원에게 회사를 관두라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붙잡는 동아줄 같은 말이지요. 옛날부터 쓰인 참다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단어라고 합니다. 양심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뜻으로 새길 수 있습니다. 남이 볼까봐, 나 부끄러워서, 나 뜨거워서 우리는 참아 못하는 일을 참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주말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차마 하지 못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여러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5일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라남도를 방문했는데 전남 도청 공무원들이 여러 플래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 내용이 상황에 맞지 않는다, 과잉 의전이다, 이런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플래카드 내용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너는 사슴, 내 마음을 녹용, 대통령님은 우리의 행복, 우주 미남, 그거 알아요? 저 굴 좋아하는 거, 문재인 얼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꽃다발을 받아든 문 대통령이 한박 웃음을 짓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 마을에 가서도 그곳 주민들이 차마 이런 플래카드를 들고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청 공무원들이 이런 플래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게 눈을 의심케 합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설 연휴에 임시 개통할 예정인 전남 신안군 임자대교에서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원 투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마치 문 대통령이 전라남도에 선물 보따리를 풀어준 것 같은 상황을 연출한 것입니다. 그 뒤에 전남 도청 직원 10여 명이 이런 플래카드와 꽃다발을 들고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나 뜨겁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 간지럽다고 해야 할까요? 정상적인 보통 대통령이라면 이런 플래카드를 차마 주지도 못할 것이며 차마 받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아이돌 팬클럽에서는 소위 주접 멘트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주접을 떤다, 그런 뜻 같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에게 주책이라고 할 만큼 과잉 칭찬과 과한 예정 표현을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냥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 환영 플래카드에 이런 비판들이 쏟아졌습니다. 소위 대깨문이라는 대통령 팬클럽인 줄 알았는데 공무원이 그랬다니 충격이다. 코로나로 힘든 시민들의 눈치를 보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심지어 이런 비판까지 있었다고 해요. 김정은을 맞이하는 북한 주민을 보는 것 같다. 자, 그런가 하면 나 뜨거운 일, 보통 사람은 참아 못하는 일을 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했습니다. 진혜원 검사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가 끝내 이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4일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인에어 조민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인에어는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19세기 영국 작가 샬럿 브론테의 소설입니다. 일단 진혜원 검사는 올해 46살, 조민 씨는 올해 30살입니다. 아무리 벌써부터 의사 선생님 대접을 했다고 해도 그렇지 무려 16살이나 어린 사람에게 깍듯이 선생님이란 호칭을 붙인 것부터 이채롭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인에어는 고아로서 학대받고 자랐지만 점차 삶의 지향점과 자아를 발견하고 그 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한 현명하고 아름다운 여성에 관한 성장 소설입니다. 자, 이렇게 소설을 소개한 뒤에 이어서 조민 씨를 여기에 갖다 붙입니다. 나이가 어린 조민 선생님이 1년 이상의 린치에 시달리면서도
당당히 시험에 합격하고 면접도 통과한 것만 보아도 제인 레어 못지않은 자신감과 집중력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짐작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깜짝 놀라셨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극존칭의 문장을 보시면 아마 할 말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민 선생님은 집안 전체가 압수수색되고 자신의 평생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국가기관이 언론에 수시로 공개해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고 모친 정경심 교수는 영어의 몸이 되는 등 집단 린치를 겪은 분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대견하고 또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면서 딸 조민 씨와 관련된 7가지 입학 증빙 서류들, 즉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는데 진혜원 검사는 이런 법원의 판단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꾸로 집단 린치를 겪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리 진혜원 검사가 친문 성향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그렇지 보통 사람이라면 차마 낯부끄러워서 하지 못하는 일을 진 검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진 검사는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작년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박 전 시장과 팔짱 낀 사진과 함께 나도 성추행했다는 글을 올려서 피해자를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추미애 전 법무장관에게는 배우 최실화를 닮았다, 장관님을 실제로 뵈면 얼굴이 CD 1개 정도 크기라고 했고 작년 12월에는 문 대통령과 추 전 장관을 가장 공정한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비난글을 올렸는데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늘어선 것을 두고 조직폭력배 두목에 빗대며 서초동의 신서방파가 대검 나이트라도 개업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진혜원 검사도 차마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와중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인 강란희 여사의 명의로 된 손편지가 소셜미디어에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박원순 동지 여러분 강란희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편지입니다. 그중 한 대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 기사 입장문을 보고 저희 가족은 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입장문 내용 중에 인권위 성희롱 판결을 받아들이고 박원순의 공과 과를 구분하고 완전한 인간은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달 동안에 걸친 직권조사를 마친 뒤 지난 1월 2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추모한다며 각계 인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 즉 줄여서 박기사라는 모임은 2월 1일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인권위원회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즉 참여연대,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재단, 희망제작소 같은 곳에 소속 인사들이 만든 박원순 추모 모임에서조차 박 전 시장의 성추행만큼은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전 시장의 부인 강란희 씨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나선 것입니다. 강란희 씨는 손편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의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을 지켜본 박원순 정신의 본질은 도덕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박원순 전 시장의 미망인은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세상을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지만 남은 가족은 남은 가족대로 이름과 명예를 되찾아 살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을 생각할 때 아무리 유가족이라고 해도 이런 손편지는
차마 공개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성추행을 당한 서울시청 직원도 피해자고 박 전 시장의 유가족도 피해자라는 점에서 우리가 어떤 논평을 하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민감하고 조심스럽고 억울하고 슬픈 상황에 직면해서도 사람으로서 차마 하지 말아야 할 일, 끝까지 참고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일도 있는 법입니다. 사람 일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이 있어 이리저리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차마 듣기 싫고 보기 싫은 뉴스 하나를 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77 원로 배우 윤정희 씨는 몇 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치매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입니다. 그런데 윤정희 씨의 친정 동생들과 남편 백건우 씨 사이에 후견인 자격, 면접권, 재산관리 이런 것을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프랑스 법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프랑스 법원은 남편 백건우 씨와 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딸 진희 씨를 후견인으로 선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윤정희 씨의 친정 동생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하루 쓰러져가는 영화배우를 구해주세요. 여기서 영화배우는 윤정희 씨입니다. 친정 동생들은 언니가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배우자와 딸로부터 방치돼 있다, 감옥 같은 생활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백건우 씨 측은 해당 내용은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우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 국민이 사랑했고 존경받았던 배우 윤정희 씨가 인생 말년에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것에 차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치매에 걸린 일도 엄청난 고통일 텐데 거기다 본인은 아무런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끼리 볼썽사나운 법정 싸움과 여론 비난전까지 펼치고 있다는 것에 가슴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심정은 어떠신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백건우, 윤정희 씨 부부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입니다만 정말 차마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제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